연방중앙은행이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B컷을 단행했습니다. 올 들어 다섯 번째 금리 인하로 6개월 만에 5%에서 1.75%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오늘 중은은 기준금리를 현행 3.75%에서 0.5%포인트 낮춘 3.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6월 이후 세 차례 0.25%포인트씩 내리다 지난 10월에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B컷을 결정한 데 이어 두 번 연속 인하폭을 키웠습니다. 티프 맥클렘 중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왔고 경제 성장도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속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분기별 경제 성장이 중은 예상치보다 낮고 실업률이 오르면서 B컷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 점진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중은은 예고했습니다. 맥클렘 총재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경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인다면 좀 더 점진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한 번에 한 번씩 추가 인하의 필요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향후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근접할 걸로 예상하지만 이민 유입 감소와 두 달간 판매세 면제로 인해 향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판매세 면제로 다음 달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이민자 수 감소에 따라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예고가 국내 경제의 주요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고율 관세 부과는 캐나다는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양국의 결정에 따라 통화 정책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TD 경제학자는 내년에 주택시장 압박이 증가하고 캐나다 달러 폭락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며 중은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평균 월세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바네이션과 렌탈.ca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 임대료는 2,139달러로 1년 전보다 1.6% 떨어졌습니다. 10월에 이은 두 달 연속 하락이지만 수년간 무섭게 치솟은 임대료는 2년 전보다 7%, 3년 전보단 무려 19%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의 원베드룸 평균 임대료는 1년 전과 비슷한 1,850달러이고 투베드룸은 0.5% 낮아진 2,265달러입니다. 임대 전용 아파트와 콘도의 평균 월세는 2,120달러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임대료 하락은 주로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룸비아주에서 나타났습니다. 온주의 아파트와 콘도 임대료를 보면 원베드룸이 마이너스 6%, 투베드룸은 무려 8% 떨어졌고 3베드룸도 4% 낮아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도 스튜디오 마이너스 6%, 원베드룸은 5% 떨어졌으며 투베드룸과 3베드룸은 비슷하거나 소폭 올랐습니다. 도시별로 밴쿠버는 원베드룸이 2,600여 달러로 연간 마이너스 12%, 투베드룸도 3,500여 달러로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습니다. 토론토는 원베드룸이 2,400여 달러에 그쳐 마이너스 8%, 투베드룸은 3,100여 달러로 마이너스 10%, 3베드룸도 6% 하락했습니다. 이어 미시사가 마이너스 4%, 벌링턴 마이너스 3%, 빅토리아는 제자리인데 반해 헬리팩스는 6%, 워토르는 9% 뛰었습니다. 이 밖에 코키틀람의 평균 월세는 2,979달러, 버나비 2,746달러, 리치몬드 1 2,604달러, 노스욕은 평균 2,536달러, 스카보로 2,440달러입니다. 지난달 임대료가 오른 곳은 사스카추안과 엘버타주입니다.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는 임대료도 대부분 지역에서 떨어졌습니다.
밴쿠버와 캘거리가 소폭 하락했고 토론토와 몬트리올은 각각 10%와 4%씩 떨어졌습니다. 룸메이트 공유 숙소 매물은 1년 전보다 52% 급증했습니다. 캐나다 우정국 노조 파업이 27일째로 접어들었지만 노사 간 이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채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측은 노조의 새로운 교섭안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4년간 30억 달러 넘는 비용이 들 것이라며 감당할 수 없고 지속하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새로운 교섭안이 이견을 더 벌리고 있는 데다 일부 요구사항은 더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견차를 좁히기 위한 요구인데도 비판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안을 이전보다 낮추고 생계비 수당과 고용안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조 측이 4년간 19% 인상을 요구하자 사측은 이전보다 낮아졌다면서도 11.5%가 최대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말 배송 확대도 문제입니다. 노조가 주말 배달 확대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반복 제안하고 있다며 주말 인력 운영을 두고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는 폭염이나 눈보라 등 악천후 상황에서 배달하는 게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인데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이 운반하는 소포의 최대 중량을 낮추고 스노우 타이어 제공 등이 있습니다. 우정국 노조원 5만 5천여 명의 파업은 끝이 보이지 않은 채 4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2주 전 중단된 연방정부 중재도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소매업 협의회 등 경제계에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정부 개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캐나다 노동관련위원회는 근로자 권리 존중과 공정한 합의 도달을 위해 노사 양측이 협상을 계속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연방정부의 개입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노사 간 이견도 커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에 따르면 오늘 아침 신호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하철 1호선 번에서 핀치역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는데 정상 운행까지 지연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핀치에서 블루어, 번 메트로폴리탄 센터에서 세인트 조지역 등 곳곳에 셔틀버스가 대치됐지만 버스 역시 상당한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아침에도 지하철 1호선 운행에 문제가 생기면서 승객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은 가운데 이번 주 지하철 1호선 세인클레어에서 셰퍼드앤 영역까지는 선로 공사로 인해 밤 11시 운행이 중단되고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크리스티 공원 인근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 지하철 2호선 오싱턴역 바로 앞에서 남성 1명이 TTC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현장에 남은 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나 승객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사고 이후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최고 경영자는 소셜미디어에 사망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올렸습니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세금을 면제해주고 $250 수표 지급을 약속했지만 지지율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나누스가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방 보수당 지지율은 42%로 4주 전보다 1.2%포인트 더 올랐으나 반대로 연방 자유당은 이전보다 1.7%포인트 더 떨어진 23%에 그치며 21%인 연방 신민당과 오차 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어 퀘벡당 5.7%,
녹색당은 4.8%인 가운데 전통적으로 자유당 지지율이 높은 온타리오와 대서양, 신민당 거점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도 보수당 지지세가 높아지는 등 전국적으로 연방 보수당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노인복지부가 내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2025-2026 시니어 커뮤니티 그랜트 신청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시니어 그랜트 신청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으로 시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한인 단체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장관실은 전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관련 링크를 클릭한 뒤 레지스터 등록 버튼을 누르고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